서대전역 신설로 호남으로 향하는 KTX의 저속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서대전역 경유로 얼마나 열차가 늦어지는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전주시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경기장 이전이 표류하면서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갈등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전북의 주력 산업인 상용차 산업이 높은 임금과 해외 공장 이전 등으로 성장이 멈춰버린 사례를 기획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소식입니다. 전주권 열차 승객의 오랜 바람이었던 전라선 KTX가 다음 달부터 증편 운행됩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열차의 절반이 서대전역을 경유하게 돼 저속철 논란이 일고 있는데 기자가 직접 열차에 탑승해 확인해봤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대전역을 경유해서 용산역으로 가는 익산발 KTX 열차. 출발한 지 30분이 지났지만 시속 100km 안팎에서 속력을 내지 못합니다. 일부 구간은 시속 60km까지 떨어집니다. 시속 30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KTX 열차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일부 구간에서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보다 느린 속도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익산 서대전 구간의 최대 속력이라야 130km 안팎. 고속철로가 깔리지 않은 익산 서대전 구간에서는 구불구불한 기존의 선로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열차가 속도를 낼 수 없는 겁니다. 제한곡선이 많아가지고 속도가 늦춰질 수밖에 없어요. 일반 여기가고 KTX하고 많이 차이 나봐야 한 5분 이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현재 전주에서 용산역까지 가는 전라선 KTX 열차는 하루에 왕복 10차례. 경부선이나 호남선에 비해 KTX 편수가 현저히 적다는 지역 민원이 빗발치자 정부는 최근 전라선의 운행 횟수를 하루 4차례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KTX 4편 중 2편은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노선이어서 저속철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요 밑에 있는 사람은 서대전 거치면 불편하죠. 불편해요. 시간이 더 걸리니까. 서대전을 경유하면 전주에서 용산까지 2시간 11분, 기존 노선보다 약 40분 가까이 더 걸립니다. 서대전역으로 곧장 가는 승객을 제외하면 호남권에서는 증편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선로라든가 시간적으로 이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KTX 전라선 후 서대전역 경유는 반드시 철회돼야 된다고. 이번 결정은 KTX 서대전역 경유를 주장해온 대전 지역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여서 앞으로 노선 개편에서 서대전역 경유편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군산 조선소폐소에는 경제위기의 신호탄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역 경제의 또 다른 축인 자동차 역시 공장이 해외로 빠져나가 일감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위기의 전북 산업을 점검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자동차 산업을 진단합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동부 스촨성에 문을 연 현대자동차 합작공장. 연간 450만 대의 트럭과 버스가 팔리는 중국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현대가 점찍은 상용차 전문 공장입니다. 국내 최대인 현대차 전주 공장의 2배 규모로 2년 전 완공됐습니다. 2014년 연간 생산 능력 16만 대 기준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트럭, 버스, 엔진까지 자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차가 중국과 터키에 잇따라 생산 기지를 건설하면서 전주 공장의 위상은 날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전주 공장은 시설로만 보면 10만 대 생산이 가능하지만 실제 생산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6만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날로 치솟는 인건비 등 생산비 부담과 노사 문제가 걸림돌이라는 것이 공장 측의 입장입니다. 시장 수요가 발생했을 때 노사 간의 그 증량 결정을 하기 위한 협상 기간이 과다하게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적기에 대응을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대와 타타대우 등 도내 상용차 공장은 국내 중대형 상용차 생산의 90%를 차지해 전라북도 산업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한때 증설을 계획한 타타데우마저도 해외 생산을 우선시하면서 지역 경제는 갈수록 위축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도 해외에서 생산하는 양이 많거든요. 근데 앞으로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자명하지 않아요. 지금 국내에 투자를 안 하잖아요. 전라북도는 그동안 자동차 기술원을 설립하고 주행 시험장을 유치하는 노력을 기울였다지만 물량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 현실. 조선업에 이어 상용차마저 위축되는 상황에서 과연 도내 주력 산업의 미래가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라북도 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이 국가 지도자로 지도력을 상실했고 국민들 역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며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변호사회도 시국 선언문을 내고 국정 개입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사임해야 하며 검찰은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 종합경기장 개발을 위해서는 대체시설 건립이 선결 과제인데 정부가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주시는 사업계획을 보완해 재신청한다는 방침이지만 종합경기장 개발은 당분간 표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먼저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자치부가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이전 계획에 대해 재검토를 통보했습니다.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세부 운영 계획이 필요하고 전북도와 부지 양여 조건에 대해 최종 협의해야 하며 롯데와의 소송을 불식시킬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전주시는 재원부터 충분하다며 정부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체시설 사업비가 760억인데 시 가용 재원이 한 해 평균 1,300억 원에 이르고 주민세와 택지 조성으로 지방세가 늘어나는 등 자체 재정으로 무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에서도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다는 권고를 받아 재원 확보는 자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전주시 재정은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고 재원 자체는 크게 걱정이 안 된다라고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롯데와의 소송 가능성도 도 의견과 달리 낮다고 일축했습니다. 롯데와의 협약은 의회 승인이 필요한 조건부였던 만큼 지난 3월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별다른 대응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부지 활용 역시 도와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12월 달에 전라북도를 경우해서 1월 달에 행자부에 제출하면 2월 28일 날 다시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개발은 당초 경기장 부지를 롯데쇼핑에 주고 대체시설과 컨벤션 센터를 기부받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김승수 시장 취임 후 롯데쇼핑을 배제하며 자체 예산으로 경기장 이전을 추진해왔지만 이 과정에서 도와 깊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행자부의 결정에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갈등이 또다시 불거지는 양상입니다. 전주시는 전라북도가 롯데쇼핑과의 소송 가능성을 굳이 언급한 것은 사업을 가로막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종효 기자입니다. 정부가 전주시의 대체 경기장 건설 계획을 반대한 이유 중 갈등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롯데쇼핑과의 소송 가능성을 제기한 세 번째 조건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전주시 건설 계획에 대한 투자 심사에 앞서 전라북도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는 투자 양해각서를 해지당한 롯데쇼핑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입니다. 민간 사업자하고 소송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이 현재까지 해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해결이 안 되면 나중에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전주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송도 제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사기관인 행자부에게 부정적 인식을 불러일으킬 만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사실상 사업을 가로막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기되지도 않은 것 같고 하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아요. 제기가 되면 나름대로 또 그 각 지자체에서 대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죠. 논란이 불거지자 행자부는 원칙론을 내세우며 발을 뺐습니다. 재검토라는 게 사업이 부적정이라든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보완해서 다음에 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일재 행정부지사가 만났지만 김 부지사는 민원 해소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급기관으로 당연한 의견 피력인지 고의적인 사업 방해인지 롯데쇼핑과의 소송 가능성을 제기한 전라북도의 입장이 파장을 부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어제 국회가 쌀 과잉 생산을 막고자 생산 조정제 도입에 900억 원의 예산을 세웠다는 보도해드렸는데요. 쌀 생산 조정제가 자리를 잡으려면 대체 작물의 판로가 우선 보장돼야 하고 고령화를 감안할 때 기계화율도 높여야 합니다. 이 소식은 고차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부터 농사를 지어온 김재곤 씨. 쌀 생산 조정제가 도입되더라도 벼농사에 비해 일손이 많이 가는 밭작물 재배는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몰라 앉아 억지로 어떻게 할란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힘이 없어요. 벌써 우리는 노령화돼 갖고 2014년 기준 우리나라 밭농사 기계화율은 50%를 간 넘었습니다. 100%에 근접한 벼농사에 비하면 한참이나 뒤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실제 품이 많이 드는 수확과정 기계화율은 13.3%, 파종과 이식은 5%에 머물고 있습니다. 논 한가운데 콩이나 사료용 옥수수를 심어봤자 제대로 된 수확을 기대할 수 없어 대단위로 대체작물 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대체작물은 판로가 생명인데 이를 위해서는 가까운 일본처럼 국가가 작물별 생산량을 조절하는 계획 생산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작물의 가격도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농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가가 수매를 통해서 일정 정도 가격을 보장해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는 일정 금액으로서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울러 쌀 생산 조정제가 해마다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입법화를 서둘러야 합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올 들어 처음으로 한파 예비특보가 내려지며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을 기해 진안과 무주 등 5개 시군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5도에서 0도, 낮 기온은 10도 내외로 초겨울 추위가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농작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며 이번 추위는 모레부터 차츰 풀릴 전망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정읍 서영여고를 방문해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며 양심에 따른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서영학원의 초청으로 방문한 이 여사는 이웃의 아픔을 함께 고민하는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이 국회 예산조정소위에서 배제되자 항의에 나섰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당내 친박계가 최신술 게이트로 위기에 몰리자 지역구 예산 확보에 올인하며 예산소위 7명 중 6명을 친박계로 임명했다며 당초 호남 몫으로 내정한 자신을 배제시킨 것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부터 구직활동 수당을 받는 19세에서 39세 사이 청년층에게 구직활동 보조비로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도는 청년 모두에게 정기적인 수당을 주다 정부와 마찰을 빚은 서울시 사례를 고려해 선별 지원 방안을 택했습니다. 도소방본부는 올해 24억 원을 들여 헬멧과 안전장갑 등 노후화된 개인 보호장비 5천여 점을 교체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240억 원을 들여 소방차 노후화율을 25%에서 4%까지 낮췄고 내년까지는 모든 노후 소방 차량을 기준에 맞게 교체할 방침입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최순실 사태로 인해 도내 문화체육 예산과 사업 모두 차질이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소식이었습니다.